참 나쁜 사람이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임 차관으로 임명된 노태강 전 국장 얘기입니다. 2013년이었죠. 최순실은 정유라가 승마대회에서 2등을 하자 불만을 품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을 통해서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하게끔 합니다. 이때 그 감사를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이죠. 최순실과 대통령 입맛에 맞으려면은 그 감사 보고서는 승마협회가 잘못했다, 정유라는 억울하다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노태강 국장은 있는 그대로 감사 결과를 적은 겁니다. 그걸 본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찍었고 곧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이 됩니다. 그리고는 사표를 냅니다. 자, 돌아온 나쁜 사람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직접 만나보죠. 노태강 차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노태강입니다. 오늘이 첫 출근 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야, 4년 만에 다시 출근하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교에 첫 등반한 느낌이랄까요. 그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좀 불안하지만 나름대로 또 기대감도 들고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큰 걱정,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기분입니다. 걱정과 설렘이 교차하는. 예. 인생사 세옹지마라더니 공교롭게도 그 2차관 자리는요, 김종 전 차관이 맡았던 그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2차관 자리에는 그 이전에는 훌륭한 선배님들, 차관님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셨던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딱히 그 자리가 김종 차관하고 연관성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 차관의 2차관 자리는 좀 잊어달라 이런 부탁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요, 노태강 차관님. 이제는 좀 편하게 옛날 얘기 질문 드려도 괜찮으시겠죠?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럼 잠시 201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승마협회를 감사해봐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최순실로부터 떨어진 오더,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거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때 처음 당시에는 전혀 그런 생각은 가질 수도 없었고요. 전혀? 예, 오히려 왜 이렇게 개별 단체에 관심을 가지실까 큰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오히려 궁금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체육계에 사실 관심을 처음부터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직접 내린 지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대상과 내용이 개별 경기단체 그리고 공통적으로 승마협회는 사실은 정책적 관심이 있었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놀랐었죠. 그러니까 더 대중적인 종목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렇게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길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고 승마와 관련된 다른 지시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또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말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하시는 등 사실은 말산업 자체는 그 당시에 농림수산부 소관 사업이었는데 특이하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말산업. 대통령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챙길 문제는 아닌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의아해하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신 거죠. 예.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때는 사실 그 박원호, 지금 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박원호 전 승마협회 부회장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보라는 게 지시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알고 보니까 최순실 측근이었던 거죠? 최순실 측근이라고는 당시에 몰랐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지나치게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면보다는 개인 비리 내용이 주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개인 비리 내용에 대한 제보였기 때문에 이건 일방적인 얘기만 들을 수 없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 제3자 혹은 당사자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봤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 씨 이름보다는 정윤혜 씨 딸이라는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정윤혜 딸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고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그 박원호 부회장이 얘기하는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쪽 이야기도 듣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이게 파벌 싸움이다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옳고 그러다는 내용 이전에 파벌 싸움 같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고 개인 비리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인 어떤
이 비리 발생 요소가 있는 제도부터 찾아서 제도적인 접근을 하자는 게 그 당시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참으로 상식적인 보고서가 나온 건데. 예. 정유라가 희생양이다, 정유라 억울하다라는 말을 안 썼다고 해서 결국은 좌천되셨는데 그 장소가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라 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셨어요? 그때 당시 생각은 제 상관 되시는 분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자리로 보낼 수 있다고는 그때 당시도 받아들였고요. 오히려 그 상황이 벌어지자 저보다는 제 주위에 있던 당시 동료분 선배 후배들이 오히려 더 좀 황당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 주변의 동료들은? 이건 뭐 보고서 이거 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도 당시 공무원 생활 한 30년 했지만 거의 처음 당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분들도 거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교육문화교류단장 이렇게 가신 거예요? 예. 거기서는 왜 또 사표를 내게 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하고 프랑스 장식미술관 사이에 한 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 전시회가 협의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순조롭게 협의된 전시회가 프랑스 측에서 갑자기 당시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고가의 사치품 제품을 전시품에 포함시키겠다 그러고 국립중앙박물관 내에서 그 제품 홍보 행사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기성 제품을 예. 그래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다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체부 본부하고 청와대 측에서 프랑스 주장을 다 수용해라. 수용해서라도 무조건 전시를 성사시키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영락 관장님을 비롯해서 박물관 직원들 전부가 이건 만장일치로 프랑스 측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크게 나가서는 한국 문학의 전체 자존심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시회 자체는 무산되어 버렸고요. 그 후에 김연아 관장님이 먼저 경질되시고 이후에 저보고도 사표를 내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람 노태강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 이 말을 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나중에 들었고요. 사실은 그 말 자체는 아직까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직접 들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데 아직 이 사람이 있어요라고 했던 건 소문으로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 말을 직접 들으신 분은 없으시고요. 자, 끝까지 소문이길 바랍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죠. 여하튼 그 감사 보고서를 시작으로 해서 모진 시련을 겪으셨어요. 감사 보고서 그렇게 쓴 거 조금이라도 후회는 안 되십니까? 후회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사항이고요.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당연했었고 뭐 자꾸 소신 얘기들도 하고 하시는데 그건 소신까지 갈 것도 없고 그건 그냥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좀 우문을 던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다시 보고서를 써도 내용은 한 글자도 틀림없이 똑같이 또 쓰시겠습니까? 모든 사항이 다 그렇다면 한 글자까지 뭐 똑같이 쓴다는 자신은 없고요, 솔직히. 단지 그 내용 자체는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되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거는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내용에서는 그대로 난 밀고 나가겠다 이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어난 사실을. 그렇죠. 뭐 이런 공무원이기 때문에 돌아온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태강 2차관, 문체부 차관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그나저나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혐의 중에 부당 인사 개입 혐의가 있어요. 이것도 뭐 노태강 차관님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건데 박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직접 지시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말은 한 적이 있어도 그게 직접 좌천시키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뭐 이런 겁니다. 이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본인의 인정 여부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던 일이고 그 당시에 그 과정에 참여하셨던 김종덕 전 장관님이라든지 김상률 당시 교문수석들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이나 현재 진행 중 재판에서 정언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때는 한 나라의 국가 원수였던 분이 예. 지금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기 방어 어떤 심리 상태가 아니겠는가, 저는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 심리 상태. 하지만 아까 감사 보고서가 그랬듯이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나저나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조윤선 당시 장관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자리를 주겠으니 좀 맡아다오, 이런 회유를 했었다면서요. 예, 2번 정도 그런 제의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2번이나. 예. 왜 거절하셨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고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자리는 문체부가 그렇게 제의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체육의 자율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대한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뭐 한 2개 국가가 그런 식으로 체육회 인사에 개입해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올림픽에 자국 국기를 대신에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하는 그런 징계를 받은 사실도 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제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막힌 생각도 드셨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큰일 날 소리하고 있다 지금. IOC가 이거를 알면은 어떡할 거냐. 예, 그렇게 제가 중간이 충고까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차관으로서 문체부를 다시 바로 세우는 임무를 맡으셨는데 어떤 과제가 제일 시급한가요, 문체부? 문체부 지금 당장 제 입장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죠. 평창. 예. 사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직위와 강원도 그리고 문체부가 열심히 준비는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 뵙고 상의하고 해서 일단은 당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준비하는 게 제일 시급한 과제고요. 두 번째, 문체부는 한 3, 40년 동안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보기에 좀 특이할 정도로 직원들 간의 장벽도 없고 소통이 아주 자유로웠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만큼 그거는 저는 직원들 간의 신뢰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뢰관계가 불과 3, 4년 사이에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직원들 상호 간에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추스르는 일이 시급한 거군요, 문체부는. 또 하나는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이미 실체가 드러났지만 체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이런 소문이 무성했거든요. 국정농단 사태 거치면서. 이 부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노 차관님? 저도 소문만 듣고 그 내용은 아직까지 어디서든 구체적인 제가 얘기 사례를 들은 적은 없어서 안 그래도 출근을 하게 되면 살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또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그래야 되겠죠. 바로잡을 생각이 있으시단 말씀. 실체를 좀 조사해볼 생각이 있으시단 말씀이군요.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공무원, 좋은 사람으로 기억돼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체부의 신임 2차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태강 차관이었습니다.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말 산업. 대통령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챙길 문제는 아닌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여하튼 의아해하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신 거죠. 그땐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때는 사실 그 박원호, 지금 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박원호 전 승마협회 부회장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보라는 게 지시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알고 보니까 최순실 측근이었던 거죠? 최순실 측근이라고는 당시 몰랐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지나치게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면보다는 개인 비리 내용이 주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개인 비리 내용에 대한 제보였기 때문에 이건 일방적인 얘기만 들을 수 없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 제3자 혹은 당사자들한테도 참 나쁜 사람이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임 차관으로 임명된 노태강 전 국장 얘기입니다. 2013년이었죠. 최순실은 정유라가 승마대회에서 2등을 하자 불만을 품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을 통해서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하게끔 합니다. 이때 그 감사를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이죠. 최순실과 대통령 입맛에 맞으려면은 그 감사 보고서는 승마협회가 잘못했다, 정유라는 억울하다,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노태강 국장은 있는 그대로 감사 결과를 적은 겁니다. 그걸 본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찍었고 곧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이 됩니다. 그리고는 사표를 냅니다.
선배님들, 차관님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셨던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딱히 그 자리가 김종 차관하고 연관성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 차관의 이 차관 자리는 좀 잊어달라 이런 부탁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요, 노태강 차관님. 이제는 좀 편하게 옛날 얘기 질문 드려도 괜찮으시겠죠?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럼 잠시 201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승마협회를 감사해봐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최순실로부터 떨어진 오더,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거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때 처음 당시에는 전혀 그런 생각은 가질 수도 없었고요. 전혀? 예, 오히려 왜 이렇게 개별 단체에 관심을 가지실까 큰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오히려 궁금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체육계에 사실 관심을 처음부터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직접 내린 지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대상과 내용이 개별 경기단체 그리고 공통적으로 승마협회는 사실은 정책적 관심이 있었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놀랐었죠. 그러니까 더 대중적인 종목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렇게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길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고 승마와 관련된 다른 지시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또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말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하시는 등 사실은 말산업 자체는 그 당시에 농림수산부 소관 사업이었는데 특이하게 자, 돌아온 나쁜 사람.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직접 만나보죠. 노태강 차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노태강입니다. 오늘이 첫 출근 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야, 4년 만에 다시 출근하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교에 첫 등반하는 느낌이랄까요. 그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좀 불안하지만 나름대로 또 기대감도 들고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큰 걱정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기분입니다. 걱정과 설렘이 교차하는. 예. 인생사 세옹지마라더니 공교롭게도 그 2차관 자리는요. 김종 전 차관이 맡았던 그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2차관 자리에는 그 이전에는 훌륭한